저희 제자들 중에 스카이 간 애들 꽤 많아요. 잘된 아이들은 연락을 해서 와요. 어머나. 근데 그런 애들 보면은 사실 그 아이들은 세 가지가 골고루 다 있었는데 그 세 가지가 근데 이 아이들이 과연 꿈이 있어서 달려가는 걸까? 아니면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달려가는 걸까? 꿈이 있는 아이들은 엎어지고 넘어져도 회복 탄력성이 좋아서 막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게 없고 그 누구의 강요로 그렇게 달려간 아이는 한 번 엎어지면 못 일어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교육 나침반은 특별한 곳에 방문을 했는데요. 바로 제 옆에는 27년 차 초등교사로 계시는 핫쌤 엄마 TV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핫쌤 엄마님을 모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을 예전에 영상들을 좀 많이 봤어요. 만나 뵙고 싶다. 배울 게 참 많은 분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섭외 메일을 드렸는데 또 너무 감사하게 받아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네. 작년에 저희 둘째 아이가 대학에 갔습니다. 드디어 예. 그 둘째가 대학에 너무 후련해요. 네, 진짜 후련하실 것 네. 같아요. 모든 걸 다 끝내신 느낌일 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계속 전교 1등을 했던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 어떤 사교육 혹시 하셨나요, 선생님? 이게 사교육이라고 하면 사교육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방과후 교육을 되게 많이 이용하고 사교육 쪽에서는 이제 예체능 쪽을 운동 쪽으로는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다음에 배드민턴, 뭐 여름철에 수영, 겨울에 스키 이거를 한 해 다 했다는 건 아니고 초등 6년 동안에 뭐 1년에 한 번씩 걸러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미술 쪽으로는 초등 저학년 때 그림 그리는 그런 것도 좀 했고 악기 쪽으로는 피아노는 6년간 하고 첼로도 한 2년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그것도 한 2년간 해서 저는 예체능 쪽을 많이 시킨 케이스예요. 특별히 예체능 쪽을 시키셨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애가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방과 후 수업에 또 긴장을 하는 인지적인 어떤 수업을 넣어버리면 애가 숨을 쉴 수도 없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일부러 예체능을 더 시켜줘서 애들 숨 쉴 구멍을 좀 마련해 준 것도 있어요. 그럼 사교육은 하셨지만 굉장히 철학을 가지고 네.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원칙이었는데 제 수입의 10% 안으로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초등 6년 동안 거의 한 달에 한 50만 원 안쪽으로 다 커버가 됐어요. 초등 6년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초등 6년 동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여러 가지를 시켜본 이유가 사교육은 공교육의 약간 보완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교육은 여러 가지 인지적인 그런 수업들은 많지만 아이 맞춤별로 애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수업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좀 궁금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시켜본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가능성이나 그렇죠. 어떤 그런 것들을 개발해주기 위해서. 사실 김연아 선수나 손흥민 선수나 그런 위대한 선수가 나왔을 때는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저는 피아니스트를 시키고 싶어서 뭐 미술가 화가를 시키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고 우리 아이한테 잠재되어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찾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 얘는 피아노하고 첼로 그다음에 컴퓨터 이것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컴공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AI 전문가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초등학교 때 방과후에서 컴퓨터로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을 자격증을 다 땄었는데 그게 얘 전공으로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하다가 엄마 이거 난 아닌가 봐. 언제든지 그만두게 했어요. 이건 아니면 그냥 패스.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시켜보고서 너가 갖고 있는 이 달란트가 무엇인지 찾는 것을 초등학교 6년 동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풍부한 정서를 위해서 정말 초등 때 내가 이걸 시키긴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초등 때는 수학 선행이나 뭐 영어 선행 그런 것보다는 초등 6년간은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라. 어차피 중고등학교 가면 항상 다 문제풀이 공부거든요. 그때는 알아갈 수가 없어요. 초등 때는 다른 것보다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 찾기,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만 알아가도 절반은 성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교육에 있어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사교육보다도 네. 방과 후에 네. 이 가졌던 이 루틴이 굉장히 탄탄하게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집에 와서 7시부터 8시까지는 학교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항상 갖고 8시부터 9시까지는 셋이 거실에서 앉아서 책 읽는 시간을 가진 것. 꾸준히 초등 6년 동안 했던 게 아이들 공부 습관 잡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하루 1시간에 독서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둘째 아이가 집중력도 좀 짧고 책 읽는 걸 어렸을 때부터 책 읽어줄게 하면 도망가는 아이였거든요. 그 아이가 어떻게 책을 좋아하게 할까. 그래서 주말마다 저희는 둘째 아이가 1학년, 첫째 아이가 4학년 때부터 주말마다 일요일 날에 아빠들 포함해서 항상 도서관에 가서 2시간씩 책을 봤어요. 만화책이든 뭐든. 남편도 첫째 아이도 저도 책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둘째 아이는 책 읽는 걸 너무 안 좋아하니까 괜찮아. 만화책이라도 괜찮아. 그래서 만화책 읽어도 오케이. 그래서 네가 보고 싶은 거 봐.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외식으로 맛있는 거 사주는 게 놀러 간다는 그 느낌? 으로 그거를 중학교 얘가 둘째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했거든요. 네. 코로나가 없었으면 아마 얘 중학교 3학년까지 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도서관이 문 닫으면서 그게 못한 게 조금 아쉬웠는데 그렇게 도서관을 같이 다니는 가족의 문화? 그게 어떤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쳤고 첫째 아이가 그렇게 국어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한 수능, 뭐 영어 이런 거 항상 1등급 나오고 그런 문해력이 좋았던 게 그 도서관의 영향. 27년 동안 초등교사도 하고 두 아이를 다 키워보니까 자녀 교육은 저는 딱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지 일도 더 잘 되기 때문에 그 아이와의 관계를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아이랑 소통할 때 공부로만 소통하면 안 되고 아이의 관심사에 내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더라고요. 20년 동안 아이 키우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약간 후회도 했어요. 저 공부 얘기하고 뭐 숙제 다 했니? 이런 게 공부로만 제가 소통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조금 안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일상에 가든 애들도 학교나 어디 갔다 오면 되게 피곤해서 집에 오면 쉬고 싶잖아요. 마음을 쉬고 싶은데 집에서마저 또 공부 얘기하면 또 애는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집에서는 그냥 편안한 안식처처럼 그냥 수다, 일상의 수다를 잘 떨어주면 아이하고 관계가 그렇게 망쳐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관계를 잘 만들어 놓은 게 사춘기까지도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관계를 잘 해놓으면 사춘기를 스무스하게 지나가고 그 관계를 잘 못 맺어놓으면 사춘기 때 엄마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한 해는 스무스하게 지내갔고 저 둘째가 조금 힘들었거든요. 아, 내가 너무 공부 쪽으로만 아이하고 소통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이의 그런 일상적인 대화, 아이의 관심사에 관심을 들여다주고 내가 먼저 얘기를 꺼내서 애 관심사 속으로 내가 같이 들어가 주는 거. 가끔씩 저희 학부모님 보면 아이랑 같이 컴퓨터 게임 해주시는 학부모님들 계시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차라리 뭐 게임 너 왜 하니 이런 것보다 아주 화끈하게 할 때 같이 게임 해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관계적인 면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랑 관계가 소통도 너무 잘 되고 우리 엄마랑 너무 말이 잘 통해요.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리고 시스템 면에서는 제가 아까 그 공부 습관 잡아준 것처럼 공부 습관 이전에 생활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지각하지 않고 자기 관리하고 그리고 아침밥 꼭 먹기, 뇌 활동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생활적인 습관하고 이 공부 습관, 복습과 독서라는 그런 게 생활 습관과 공부 습관은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이 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잡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잡기가 너무 힘든데 그것을 아이랑 어느 정도 조율해가면서 잘 잡아놓으면 중고등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엄마가. 초반에 몸이 힘들 것인가, 중고등 가서 마음이 힘들 것인가 선택이에요.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몸이 힘든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초등 6년간 몸이 조금 힘들면 중고등은 그냥 알아서 애가 가거든요. 근데 이 초등 6년간을 놓쳐버리면 이제 몸고생, 마음고생을 중고등 때 많이 하게 돼요. 이제 어머님들이 동네 분위기, 친구 관계 중요하다고 하면서 학군지로 이사도 많이 가시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학군지에서 애를 보내지 않았고 그 동네 분위기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 분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가정이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는지, 애들 비난하고 지시하고 그런 가정인지 아니면 치열업 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위기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길 원한다면 우리 집에 들어가면 학구적인 분위기인지. TV를 없애는 가정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못했어요. TV는 있었고 그런 안정된 분위기, 동네 분위기보다도 가정 분위기. 저는 그래서 비학군지에 있었지만 나름 만족스럽게 아이들 교육하고 그리고 만족스럽게 지금도 살고 있어요.
또 우리 선생님께서도 실제로 그 자녀 교육서를 정말 1000권 네. 읽으셨잖아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찾았던 그런 에센스 중심이 있으셨는데 보통의 엄마들은 많이 듣고 보고 이제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아이한테. 네. 그런데 그게 그동안 습관이 안 됐던 아이가 한 번에 바뀌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내가 의도했던 대로 안 따라주면 포기하거나 네. 절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 둘째 아이 케이스가 여기에 조금 비슷할 것 같은데, 저도 엄마 주도 학습 어렸을 때 제가 봤던 거 책도 보고 푸르민의 책 그런 것도 보고 잠순의 영어도 보고 그런 것들도 봐가면서 제가 취사 선택해서 우리한테 적용한 거였는데, 저도 둘째 아이한테 복습하는 그게 좀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잘 안 먹히고 좀 힘들어 했어요. 학교 갔다 와서 복습하는 공부를 엄마 나 학교에서 들어도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걸 왜 굳이 내가 복습을 해야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가 좀 틀어지는 걸 느꼈어요. 너무 그것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관계가 틀어지는 것보다는 공부방이나 다른 사교육에 맡기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아이가 입시가 다 끝나면 남는 건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표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막 하다 보면 안 되는 아이도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뭐 해보지도 않고 나는 얘를 잡고 가르치기 너무 힘들어. 그냥 학원에 아웃소싱 할래. 그래서 그냥 학원으로 보내버리면 이제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힘든 거고, 이제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해보고 그래도 아닌 거는 맡기기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결국은 아이와의 관계를 가장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계가 1번이 1번. 안 되면 융통성 있게 그렇죠. 사교육을 네. 그래서 어떤 엄마가 이렇게 해서 뭐 했다더라도 다 굳이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따라한다고 똑같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해봐서 된 게 있거든요. 중고등 전교 1등 아이는 진짜 유니콘 같은 존재라 너무 넘사벽 같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저희 둘째가 평범한 아이였는데 첫째가 워낙 너무 잘하다 보니까 얘가 좀 못하는 아이로 제가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얘가 그냥 표준이고 얘가 기준이 되었을 텐데 그냥 일반 보통 일반 보통 아이였는데, 근데 형이 워낙 너무 잘하고 그때 실수한 게 뭐냐면 비교가 가장 안 좋잖아요. 대놓고 비교는 하지 않았어요. 저도 교육자이기 때문에. 근데 첫째가 너무 잘해오면 제가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거예요. 둘째 앞에서. 근데 둘째는 그때마다 이제 느끼는 거죠. 내가 형한테는 안 되겠구나. 그런 자괴감?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서 둘째가 그래도 내가 형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던 게 축구였어요. 나는 형한테 공부는 안 되겠어. 근데 축구로는 내가 더 잘해. 근데 그것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잘하는 하나를 축구 선수를 할까 말까 이제 기로가 4학년 겨울방학 때 찾아왔잖아요. 그거를 이제 아이랑 4학년 때 막 의논해서 우리 갈까 말까 했는데 가족의 결론은 축구는 아닌 것 같다. 선수는 아닌 것 같다. 그 정도는. 근데 그때부터 얘가 조금 방황이 시작했고, 좀 무기력하고 우울해 보이고, 그게 한 중학교 3학년까지 한 5년 갔어요. 예, 이렇게 꿈을 있다가 꿈이 확 사라지고 나니까 아이가 모든 것에 흥미를 잃는다는 느낌? 그게 왔거든요. 둘째 때문에 저도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제가 이 둘째 때문에 교육자로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잘하고 그런 애들은 누가 키워도 잘 키울 수 있지만 배우는 게 없지만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아이를 통해서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다면, 내가 교육자로서도 우리 반 아이들한테도 그런 아이들의 어려움을 내가 이해해주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제가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욕심을 많이 내려놔야겠다. 아이에 대한 욕심을. 그리고 해서 많이 압박하고 막 푸시하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는 영어 수학 학원만 간신히, 중학교 때가 이렇게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고1 때까지는 이게 꿈 없이 이렇게 살다가 그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커리어넷이라고 그 사이트에서 얘가 진로 적성 검사를 한번 했어요. 무료로. 한 중학교 이상 해보는 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얘한테는 미적 감각과 공간 지능이 되게 우수하게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추천해주는 그런 직업들이 있어요. 근데 건축가라는 직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 이렇게 너의 적성이나 재능이 이 건축가하고 잘 맞는다는데, 그러면 건축가라는 직업도 해보는 것도 한번 꿈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했더니 아이가 그때 자기도 나쁘지 않았나 봐요. 쓱 웃더라고요. 꿈이 있는 아이는 스스로 공부한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우리 애들 지금 초등 때 선행 엄청 달리고 엄청 시키잖아요, 부모님들이. 근데 이 아이들이 과연 꿈이 있어서 달려가는 걸까? 아니면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달려가는 걸까? 왜냐면 꿈이 있는 아이들은 엎어지고 넘어져도 동력이 있어. 회복 탄력성이 좋아.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게 없고 누구의 강요로 그렇게 달려간 아이는 한 번 엎어지면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먼저인가 학부모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해. 얘가 꿈을 찾아주는 게 먼저인지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게 먼저인지 이게 주객에 전도되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애를 키우면서. 그래서 우리 이 채널을 보시는 학부모님이시라면 우리 아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뭔지 그런 찾아주는 그것이 초등학교 6년 때 그것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공부는 중고등 가서 해도 충분하다. 그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네. 예. 그 예전 네. 제자가 훌륭하게 네네네. 그런 경우도 많죠. 그렇죠. 저희 제자들 중에 스카이 간 애들 꽤 많아요. 잘된 아이들은 사실 연락을 해서 와요. 어머나. 근데 그 애들이 너무 좀 사실 보였어요. 얘들은 정말 장래가 촉망된다. 그래서 가끔씩 통지표에 그걸 적어주기도 해요. 이 아이는 장래가 촉망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정말 촉망되는 거예요. 선생님께 써주시면. 왜냐하면 장래가 정말 기대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적어줬던 애들이 잘 돼서 그렇게 연락을 해왔는데 그런 애들 보면은 사실 그 아이들은 세 가지가, 이것도 세 가지가 골고루 다 있었는데 그 세 가지가 인성, 사회성, 지성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다 있어가지고 어쩜 저렇게 예쁘게 잘 키워서 우리 학교에 보내주셨을까 할 정도로 특히 인성이 좋은 아이가 결국에 정말 잘 되더라고요. 다 갖춘 그 원인은 무엇일까? 부모님하고 좀 애가 비슷해요. 상담을 오시거든요.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신청을 해서 부모님과 대화를 해보면 그 부모님이 무엇에 중심을 두시고 아이를 교육하시는지 그게 보이잖아요. 그냥 우리 아이는 뭐 학원 시간 바쁘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이런 부모님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런 말씀 하세요? 네, 우리 아이 2시 40분에 뭐 학원 셔틀 타야 되니까 뭐 청소하지 말고 빨리 보내주세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런 애들 정말. 옛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이제 공부만 잘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저명한 인사들 보면 인성과 사회성, 지성이 다 갖춘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김연아 선수 뭐 인성이 안 좋으면 나락가잖아요. 하루 만에.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인성도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성 쪽도 많이 챙겨주세요. 그래서 인성, 사회성, 지성이 골고루 갖춘 애들이 예쁨도 받고 그리고 잘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제일은 인성 좋은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제일 예뻐요. 그래서 인성만 좋아도 되게 예쁘고 사랑받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있으면은 그 학급 분위기 자체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뭐 학교 폭력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잠재성을 애들 나름대로 다 꽃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왜냐면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인성 좋은 애들이 내가 도와줄까? 애들도 너무 안정돼서 학습 분위기도 너무 좋고 옛날과 달리 그 공부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인성, 지성, 사회성이 다 갖춰져야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까지도 성공할 수 있다. 끝까지 맞아요. 어찌 보면 뭐 지성만 좋은 애는 명문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명문대 이후 넘어 그 사회에 나왔을 때 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성과 인성이 없으면은 어렵거든요, 사실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육아나 교육이 사실 최상의 난이도예요. 제가 봤을 때 또 밥 멜래, 애 볼래? 그러니까요. 밥 매러 갈 거잖아요. 매죠. 왜냐면 제가 두 아이를 키워봤지만 일과 그런 교육이나 육아 중에서 어떤 게 더 힘드냐 하면 육아나 교육이 힘들거든요, 사실은. 이게 최상의 레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 일을 잘 해내면 다른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수능의 일타 강사님들도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 시킬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제가 이렇게 교육에 몸담고 있으면서 교육 전문가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한 20년간 1000권의 책을 읽어가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참고할 건 참고하고 버릴 건 버리면서도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 본질 그런 것들은
제가 어느 정도 찾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본질들만 잘 따라가도 평타 이상은 친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마다 가진 재질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발달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것만 보이거든요. 제가 우리 둘째가 첫째 비교 당했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였고, 내 아이를 생각을 한다면 그 마인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결국 잘 될 거다. 그 주문을 걸면 사실 아이가 지금 약간 늦대 보이고 우리 아이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얘는 꽃이 아직 안 폈을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아이한테 약간 여유가 생겨요. 조급함이 사라지는 거죠. 다른 애들은 저만큼 달려갔는데 우리 애는 여기밖에 없으면 되게 불안한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포텐이 터지는 건 지금 이 시기가 아니야. 우리 아이는 저기에서 터질 아이야. 그냥 생각을 그렇게 가지면 내가 우리 아이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거든요. 애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좀 부족해 보여도 우리 아이는 언젠가는 결국에는 잘 될 거고 꽃 피울 거다. 이런 마음을 끝까지 가져주신다면 아이는 절대 그 부모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시면서 정말 모든 노하우를 다 내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 거 맞아요. 그리고 위대한 일인 것도 맞은 것 같고, 그런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만으로 정말 대단하신 거고, 우리 아이만 바라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아이도 힘들고. 그래서 아이 초등학교 한 6년까지는 아이를 위해서 케어도 하고 생활 습관도 잡아주고 공부 습관도 잡아주고 도서관도 가면서 아이한테 집중적으로 해주시되 중고등 가면서는 서서히 느슨하게 거리를 두고 엄마도 엄마로서의 그런 자기 개발도 하시면서 아이하고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서로 그런 관계를 유지하시면 훨씬 자녀 교육이 조금 더 수월하게 느끼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귀한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